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형구에 대해서 이론을 설명했고요. 오늘 시간부터는 모의고사에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7월 전국연합 문제 중에서 방형구에 관한 문제 15번 문제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안 쉬웠습니다. 안 쉬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표 가는 어떤 지역에 방형구를 설치하여 식물군집을 조사한 자료의 일부를, 자, 요 내용이죠. 그 다음 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종 A와 기역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방형구 문제는 3점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 문제들이 다 2점 문제지만 방형구 문제는 어려우니까 3점 문제로 나와 있네요. 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일이 그냥 해도 되지만 여러분 뭐부터 확인해 볼까? 개체수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개체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개체수 확인해야 되겠다. 우점종을 물었습니다. 우점종을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점종이란 말은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이 뭐냐? 그러면 또 중요치는 어떻게 구했는데? 중요치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로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우점종이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A가 출현한 방형구 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개체수는 보통 우리가 밀도할 때 쓰는 개념이고 방형구는 빈방방 이것은 빈도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보기를 보니까 밀도의 힌트를 받아서 개체수, 그리고 또 디귿을 보면 방형구수를 보고 빈도, 그리고 니은을 보면 결국 중요치를 구해서 우점종이 가장 높은 종이 누군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보니까 종이 A, B, C, D 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종 4가지가 전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구분해 보시면 개체수가 있고 방형구수가 있죠. 이 말은 개체수는 누구를 구하는 것, 밀도를 구하는 힌트가 되고 출현한 방형구수는 빈도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맞죠? 왜?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형구를 설치했다라고 하면 면적은 같을 거잖아. 면적을 같을 거라면 밀도는 결국 개체수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밀도는 개체수를 보고 찾는 거구나. 그 다음 빈도는 방형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방형구수 중에 그 종이 등장한 방형구수가 바로 빈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다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뭔가 못 구해. 왜? 밀도의 기준값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빈도의 기준값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여기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자, 이렇게 세로 말고요. 자, 지금 A종의 상대 밀도 기억이 뭔지 모르고 또 하나, 둘, A, B, C, D 이 4개의 상대 밀도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00. 상대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4종의 합이 전부 100이 돼야 되고 피도도 합이 10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종의 이거 3개 합이 바로 뭐라고? 중요치. 얘도 중요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지역 안에 A, B, C, D 4종이 있다면 4종의 상대 밀도의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보고 있는 가에서 밀도의 합은 100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몰라요. 결국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죠.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 내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를 사실은 알면은 거의 뭐 그 문제를 다 봤다고 볼 수 있죠. 도대체 선생님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여러분 어딘 것 같습니까? 밀도는 개체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상대 밀도랑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방형구수는 빈도랑 연결되니까 얘랑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피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할 내용은 여기 기역이라고 하는 애가 이쪽에 있는 B, C, D 중 누구일까?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A는 있잖아. A는 있는데 얘가 누군지 모른다.
자, 그러면 색칠을 좀 쌤이 좀 해볼게요. 자, A의 상대 밀도가 14입니다. 자, 그 말은 A의 개체수가 42일 때 얘는 100 중에서 14%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잠깐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기억이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어. 42 개체수일 때 14%를 차지했다면 40%일 때는 몇 개체일까?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되잖아. 비례식 어떻게 세울까요? 42 대 14는 x 대 40 이렇게 세우면 40% 상대 밀도에 해당하는 개체수가 나옵니다. 말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안쪽, 바깥쪽 하게 되면 x는 14분의 42 곱하기 40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7이 14, 7, 6, 42 그리고 여기는 3 하게 되면 120입니다. 뭔지는 몰라도 이 40%에 해당하는 개체수는 120개체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얘가 있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들 C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C가 뭔지는 몰라. C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기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 B일까 C일까 궁금하죠. C도 120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뭐냐고 하면 상대 밀도 4개의 합은 10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상대 밀도에 곱하기 3을 하면 개체수가 나오는가 봐. 맞죠? 그러면은 C가 뭔지는 몰라도 곱하기 3 해서 물음표가 나왔고요. D의 상대 밀도 값은 곱하기 3 해서 90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30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14% 더하기 40% 더하기 C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 더하기 는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84죠. 84. 그러면 여기는 16%여야 됩니다. 16% 곱하기 3이 C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48이죠? 곱하기 제대로 맞나? 16 곱하기 3은 6, 3, 18, 48 이렇게 됩니다. C에 있는 빈칸은 120이 아니라 48이구나. 그리고 C가 48이 되므로 B가 120이니까 이 기억은 B이구나.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를 확인해야 됩니까? 상대 빈도하고 요거 두 개 가지고 하면 되겠네. 24 빈도에 해당하는 게 30%라면 물음표 빈도에 해당하는 것은 22.5%이다. 이거 비례식 가지고 지금 우리는 물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음표 한번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물음표 대 22.5는 24 대 30 이러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물음표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음표는 30분의 22.5 곱하기 2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3으로 한번 해봅시다. 3, 8, 24 여기는 10표를 구하니까 18 이렇게 방형구 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여기 뭘 할 차례가 되겠습니까? 요거를 좀 지울게요. 뭐를 할 차례냐고 하면 상대 빈도 여기 A, B, C, D를 봐야지 우리가 중요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18에 해당하는 것은 22.5였어. 24에 해당하는 것은 30이었어. 그러면 16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나올 것이고 22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나올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구할 수 있지만 일단 귀찮아서 먼저 보기부터 먼저 볼게요. 자, C의 개체수는 48이다 물었습니다. 자, C의 개체수 우리 아까 전에 구했습니다. 개체수는 48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물은 것 A가 출연한 방형구 수는 바로 여기를 말하죠. A가 출연한 방형구 수는 38이 아니고 18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우점종이 얼마인지 구해라고 했거든요. 우점종은 어떻게 아까 구한다고 했습니까?
요거 세 개의 합이 가장 큰 애.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의 합이 가장 큰 애가 바로 중요치가 가장 큰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값이 다 나와 있는 애는 누굽니까? A하고 B 중에서 B가 훨씬 더 지금 요 세 개의 합이 크죠. 40 더하기 30 더하기 41이니까 요거만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111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는 퍼센트를 다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보니까 계산하기 싫다. 계산하기 싫은데 일단은 B보다 작아. 그러면 이 지역의 우점종이 A는 아니야. 알겠죠? 어떤 문제에는 중요치를 정확히 구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구해야 되지만 얘는 지금 정확히 구해라가 아니잖아. 중요치가 가장 큰 값인지 찾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더할 필요는 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B보다 높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방형구 수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얘가 제일 큽니다. 그러면은 빈도를 보더라도 얘가 제일 큰 거야. 지금 그리고 얘는 월등히 가장 크고 얘가 제일 크단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피도가 없어요. 피도가 뭡니까? 지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용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냥 상대 피도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를 어떻게 하지? 지표면을 덮고 있는 정도는 방형구 곱하기 면적, 뭐 혹은 개체수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는데 이미 얘가 개체수도 제일 많아. 이미 얘가 방형구가 제일 많아. 그러면 상대 피도도 얘가 제일 큰 겁니다. 얘들보다 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얘의 값은 가장 크다고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우점종은 B이다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우점종을 물을 적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요치를 정확히 계산할 때는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선생님, 여기에요. 구체적인 숫자가 없어서요. 구할 수가 없고요. 이래 하지 말고 무조건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방형구수를 보면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커. 그 다음에 개체수를 봐도 얘가 월등히 커. 그러면은 피도는 표면을 덮고 있는 거니까 개체수가 많거나 방형구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 둘 다 얘라면 얘가 피도가 가장 크겠지. 얘 셋 다 값이 가장 크니까 얘가 중요치가 가장 클 것으로 보니까 얘가 우점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감이 안 올 것 같긴 하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또 기출문제로 풀도록 하겠습니다.